월출산을 품은 땅, 영암입니다. 영험한 바위라는 뜻의 이름은 기암괴석으로 가득한 월출산에서 얻은 것이라지요. 들판 한가운데 우뚝 서 있어 영암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월출산은 영암 사람들에겐 삶의 탯줄 같은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동훈 씨? 예, 예. 수고하시는데 이거 일에 방해한데? 예, 안녕하십니까. 특히 이 녀석들을 키우는데 월출산이 숨은 공신이랍니다. 꿈틀꿈틀 남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녀석들. 바로 민물장어라 불리는 뱀장어인데요. 월출산과 장어, 조금 의외의 조합이죠. 아따, 그놈 아주 기운이 세네. 이게 어떻게 이 장소에 있습니까? 나 지금 여기 월출산에서 내려오는데. 월출산 영암장어는 월출산이 전체가 맥반석, 황장석으로 되어가지고 그 물이 스며든 물을 100m 밑에 안반수로 품어서 그 깨끗한 물로 이렇게 양식하는 좀 전국에서도 특색이 있는 그런 장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장어를 키우는 양어장입니다. 어휴, 역시 뭐가 굉장하네요. 민물장어는 깊은 바다에서 부화해 대부분 강에서 사는데요. 치어인 실뱀장어를 양어장에서 깨끗한 물과 먹이로 아주 건강하게 키웁니다. 빛을 받으니까 막 뛰네요. 빛을 내니까 도망가죠. 도망가는 공만이요, 이게. 이 뱀장어는 어렸을 때는 네. 그 빛을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빛을 싫어합니다. 장어는 빛과 온도, 수질과 산소 공급 등 신경 써야 할 게 많아 키우기가 까다롭답니다. 자원하고 내는 얘기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모님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함이 김공주 씨라고. 고향으로 돌아와 양어장을 시작한 지 이제 7년째라는 현동훈 씨. 아내 공주 씨는 아직 장어 손질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아내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김공이요. 네? 김공. 김공? 네. 왜 김공이에요? 제가 김공주잖아요. 그래서 공주 씨 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너무 그런가 봐요. 그래서 김공주 이렇게도 안 부르고 김공. 근데 온 가족이 그렇게 불러요 이제. 장어 손질부터 불에 굽는 것까지 공주님 모시고 사는 남편의 몫이지요. 불에 구워가지고 소금만 살살 뿌려가지고 드시면은 제일로 맛있어요. 맛있다. 소금 살살 뿌려 구우면 맛도 맛이지만 단백질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 덩어리랍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양기를 일으켜 기력을 보충해주고 100가지 병을 치료하는데 약 대신 먹기도 했다는군요. 장어는 굽는 솜씨가 맛을 좌우한다는데 어디 맛 좀 볼까요? 잘 익었습니까? 네,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는 거 먹으면 은혜로운 사람들 생각나고 집안 식구 생각나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그죠? 야들야들 고소한 장어구이 한 점에 그리운 이름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오래된 기억이 새삼 소환되기도 하지요. 예전엔 장어를 말려서 보관해 두었다가 먹곤 했다는데요. 장어들이 강과 바다를 막힘없이 오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장어가 흔했던 시절에도 굽거나 탕을 끓이는 게 전부였죠. 요즘은 제법 솜씨를 부려보곤 한다는데요. 깨넣어줘 엄마. 이제 깨넣어줘. 고추장으로 양념장을 만들기 시작하면 아이들 눈빛부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 딸만 셋이에요.
네, 이쁘고 야무진 딸들 든든하겠습니다. 다들 비행기 3번을 탄다는지 한 번만 타도 진짜 어렵겠네요. 비행기 마음껏 태워줄 세 딸들을 위해 오늘은 별미 반찬을 만듭니다. 말린 장어를 불에 구운 다음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버무리듯 볶아주면 끝. 매우 구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려놨다가 애들 올 때쯤에 이렇게 볶아서 반찬으로 애들이 떼고. 까다로운 세 딸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은 장어 별미랍니다. 양파를 곱게 갈아놓고 마늘, 파, 설탕을 넣어 달짝지근하게 간장 양념을 만듭니다. 이번엔 남편 현동훈 씨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다죠. 장모님께서 깡어는 먹이기는 먹여야 되겠고 민물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사이놈이 입도 깍탈스럽고 하여튼 생각이 난 게 이걸 진짜 조림을 갖다 엄청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찜을. 장모님의 비법은 대파였습니다. 대파를 듬뿍 깔고 위에 장어를 올린 다음 간장 양념을 얹어 찌면 까탈스러운 입이 저절로 무장해제가 된답니다. 딸과 사유의 그 눈물 나는 시작을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맛있는 음식 하나로 응원해 주셨던 거겠죠. 네, 이건 장어뼈죠. 손질하고 남은 뼈들을 모아서 생강을 넣고 끓여 육수를 만듭니다. 장어 덮밥은 장어뼈 우린 그 국물에다가 맑은 국, 장국을 끓여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덮밥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어뼈 육수로 덮밥을 만든답니다.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장어뼈를 푹 고아 만든 육수에 마늘, 양파, 파를 넣고 간장을 넣어 장국을 만듭니다. 이렇게 장어 키우며 살게 될 줄 몰랐다는 공주 씨는 요즘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진답니다. 친정 아버지가 워낙 장어 좋아하셨어요. 살아생전에. 그래서 우리 뭐 애시가 요즘 말로 애시가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어린 나이 애들 다 데리고 장어를 잘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먹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내가 정말 이 장어를 할 줄 알았으면 지금 날에 요즘 날에 장어를 엄청 드셨을 텐데 생각 많이 나죠. 아버지. 장어는 자꾸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음식인가 봅니다. 흑설탕으로 색감, 단맛을 더해 장국을 만들고 여기에 구운 장어를 넣은 다음 속까지 배이도록 장국을 여러 번 끼얹어주며 바짝 졸입니다. 장어 맛을 즐길 줄 아셨던 아버지의 입에도 잘 맞았을 것 같네요. 밥 위에 장어를 올리고 장국 양념에 비비면 한 끼로 손색이 없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참새 빼가지고. 진짜 맛있어. 단짠 단짠. 단짠 단짠. 그리운 사람, 고마운 사람,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는 맛있는 여름 보양식입니다. 아이고 드렁이가 많이 잡혔습니다. 드렁이 많이 잡았어. 드렁이. 아 많이 잡았어. 꺼내놨어야 돼. 좋은 게 생기면 뭐든 나눠 먹는 게 시골 인심이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이고, 이게 배만인가요?
논둑을 얘네들이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논물을 받아놓으면 드렁이 얘네가 내가지고 빠지고 아주 이장님 그 논물 관리할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논두렁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힘이 세다 해서 이름이 드렁허리랍니다. 농사꾼들에겐 애물단지지만 보양식으로는 첫손에 꼽힌다는데요. 동의보감에는 기력을 보하고 관절통과 야위는 것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드렁이탕은 이제 여름에 농번기철에 한 더위 때 이제 이렇게 많이들 끓여서 드시면 힘이 불끈불끈 나고 아주 좋답니다. 아주 잘 익었습니다. 아유, 먹음직스럽다. 네, 아주 잘 익었네요. 드렁허리는 통째로 삶아 탕을 끓입니다. 미꾸라지 사촌 형님으로 생각하면 돼. 형도 큰 형님. 그 형님도 이제 제일로 장소. 생김새만 닮은 게 아니라 탕 끓이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푹 삶은 드렁허리를 통째로 으깬 다음 체에 거릅니다. 추어탕과 조리법은 비슷하지만 재료는 조금 다르답니다. 예, 들어갑니다. 들깨를 갈아 넣어 걸쭉하고 구수한 국물에 고구마 순을 듬뿍 넣어줍니다. 매운 고추를 갈아 넣으면 칼칼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난답니다. 이게 호박처럼 생겼지만 수세미라는 겁니다.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수세미라는 이름이 이 채소 때문에 생겼다는군요. 나중에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성장을 하면 이 씨가 맺히면서 이 살들이 다 없어지고 그물망이 쭉 남아요. 그러면 그거가 이제 물에 들어가도 빠스러지지 않으니까 그걸로 이제 수세미로 썼던 거죠. 그릇 씻을 때도 쓰고 여러 가지 닦을 때. 예. 수분이 워낙 많아 썰어서 바로 조리를 해야 물이 덜 생긴답니다. 생기면 모양새는 호박전하고 같네. 네. 영나 호박전. 예전 같으면 슴슴하고 부드러운 수세미 전 맛도 모르고 살았겠죠. 10년 전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믿기지 않았고 바뀌었을 리가 없다. 오진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약을 먹어보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약을 먹으면 좀 호전되고 뭐 이런 어렵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렇게 사람도 음식도 조금씩 자연을 닮아가며 제 안에 깊은 맛과 내력을 품습니다. 아버지 이거 오늘 아침에 난 알이에요. 드셔보세요. 기천 씨는 고향으로 돌아온 마을 토박이입니다. 명섭 씨 부부가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이웃이라는데요. 옛맛 하나를 보여주겠다며 달걀 껍데기에 불린 쌀을 넣고 불 위에 얹어 굽습니다. 원했다가 아버지가 기분이 좋거나 우리가 뭘 잘했거나 그런 기분 좋은 날 불려둔 쌀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소죽 쓰고 남은 그 끈한 불에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쌀이 보면 달걀 껍데기가 단단한 데다 안에 흰 자막이 남아있어 밥이 잘 익는답니다. 예전엔 이만한 영양 간식이 없었죠. 아버지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막이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이야, 저 밥이 제대로 됐네요. 맛있어. 껍질도 맛있어요. 바삭바삭해가지고 그냥 맛있죠. 이게 뭔 맛일까? 밥은 냄비밥 옛날 연탄 뿌리고 냄비밥. 그런 밥. 고슬고슬 쫀득한 달걀밥이 추억을 부릅니다.
그렇게 서로 한솥밥 나누며 둘러앉은 식구가 되고 좋은 일, 굳은 일 나누며 사는 이웃이 됩니다. 네, 이보다 더 좋은 보양식이 있을까요? 서울 뭐 10억 넘은 아파트에 산 친구들이 진짜 비록 이렇게 저기 오고 산데 와서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래 나는 어느 호텔 못지 않다. 또 나도 거기에 맞장구 쳐가면서 이 땅 어느 산이라고 달이 뜨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유독 이 산의 이름을 허락한 이유가 있겠지요.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은 물때라 불리는 달의 시간을 삽니다. 영암서 작업하면 오직이 좋겠습니까? 영암 바다가 맥혀보니까 할 수 없이. 바다로 흐르던 물길이 막히면서 영암 사람들은 더 이상 물때에 맞춰 살 필요가 없어졌죠. 하지만 습관처럼 때가 되면 바다를 찾아 먼 길을 나서곤 합니다. 1시간 남짓 달려온 이곳은 해남의 한 바닷가. 바닷물이 멀찌감치 물러선 자리에 넓은 갯벌이 아침 해를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갯벌과 사투, 녀석이 숨어있는 구멍을 찾아 폭이 좁은 삽으로 재빨리 흙을 퍼냅니다. 굉장히 깊게 판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으신 건가요? 여기 보이네요. 금어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제철을 맞은 낙지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잡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요거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시는 분인가요? 이게 무슨 낙지예요, 선생님? 여기 세발낙지인데 다리 가늘다게 해갖고 다리 가늘다게 해갖고 세발낙지. 영암에는 낙지철이면 다른 지역으로 낙지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낙지 잡는 기술이 아까워 눈치가 보이더라도 원종 낙지잡이를 다니는 건데요. 낙지 유랑민으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죠 여기는. 영암서야 뭐 낙지 밭인데 하면 집 앞에가 전부 낙지야. 연대 낙지 없어. 그런데 올여름은 유난히 더 힘든답니다. 아침부터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때문에 낙지들이 다 숨어버렸다네요. 1m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깊고 겨울에는 좀 얕고. 여기가는 더우니까 시원한 데 찾아가려고 더운 게. 누군가는 그렇게 온몸이 땀에 젖은 채 뜨거운 하루를 보냅니다. 그 수고로움 덕분에 이 여름 싱싱한 낙지가 밥상에 오르는 거겠죠. 진전수 씨의 고향인 미안면은 낙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누리던 곳입니다. 지금은 바다가 육지로 변해버렸죠. 아 저기 왔나 줘. 저기 그래. 어서야 이렇게 굴뱅이 잡으면 돼. 맞다 그래도 못 잡았구만 오늘은. 오늘 못 잡을만한 날 아침부터 날 더워갖고 많이 잡았네요. 저 보이지 않습니까? 저가 지금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낙지 밭이었어요. 낙지 밭인데 그러지만 아니라 여기 나갔다 하면은 지금 같으면 여기 은행 창고지 은행 창고. 여기만 보면 진짜 우리들이 옛날에 저기 다 댕겼던 그 뻘뻘 걸어댕기면서 그 봤던 그 자리가 눈에 훤합니다. 지금도. 그 시절 낙지를 잡아오면 바로 꼬챙이에 꿰기 시작했답니다. 자, 형님 고생했으니까 형님과 나를 둘이 앉아서 소주 한잔 합시다. 우선 소주 한 잔 들이킨 다음
꼬챙이에 세발 낙지를 돌돌 말아 매운 고추를 된장에 찍어 한 입에 넣습니다. 일명 낙지 삼합이랍니다. 바로 이 맛이다. 고추와 된장, 낙지 이렇게 먹으면 궁합이 잘 맞습니다. 한 입에 네, 쏙 맛이 같이 한 입에 똑같이 들어가고 쫙 빼는 그 맛이에요. 맛있겠다. 민물로 이거 살짝 해야 되는데. 잡기는 힘들어도 낙지 먹기엔 여름이 제격이죠. 여름 보양식으로 낙지만한 게 없기 때문인데요. 낙지 이쁘다. 쓰러진 소를 일으켜 세웠다는 자산어버의 기록은 이제 익숙한 이야기가 됐죠. 붙여서 들어오라. 들 수 있어요. 등거 봐요. 진짜 이거 무거워. 잘 들어. 이거 기운이 신 거야. 여자들 다 잘 잡고 있어. 여자들이 다 잘 잡고 낙지를 참말로 바구리 찜했지 않게 거기서 갖고 다니면 굴러 한나 보더니. 우리 마을에 낙지를 잘 잡고 이 아가씨들 안 주려고 우리 마을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열성이에요. 열성. 왜 그러냐면 한 마을에서 아까니까 안 주려고 열성이 결혼해봤어. 낙지 잡는 실력뿐 아니라 낙지 물회 만드는 솜씨도 남주기엔 영 아깝습니다. 온갖 채소들을 채 썰어 담고 낙지 한 마리 탕탕 다져 넣으면 새콤달콤한 국물에 참기름 살짝 둘러 시원한 낙지 물회를 만듭니다. 초도 한 방울 쳐서 시큼달콤하니 이렇게 해서 먹으면 시원하니 진짜 맛있고 좋아요. 어른들도 일 잘하시고 바닷일 하다 한 그릇 뚝딱 만들어 먹던 여름 별미입니다. 78살 먹도록 내일 머리가 아곱인데 요런 먹고 올라가 살아 건강하게 진짜 맛있어. 낙지에 피로를 풀어주는 타우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여름에 지친 날엔 이 물에 한 그릇이면 충분하답니다. 말하고 있는 순간에 다 이것은 낙지는 내장까지 꼼꼼하게 챙겨 먹습니다. 봐봐요. 이것이 알이에요. 알이에요 이게? 예, 알이에요. 이게 수천 마리 들었죠 여기. 이 쌀밥이야 쌀밥. 낙지로 말하자면 이제 새끼 깔라고 쌀밥. 낙지 새끼야 이거 쌀밥. 네, 그게 낙지알인데 왜 쌀밥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삶으면 이렇게 밥 같아 쌀밥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쌀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우리 산 데서. 그 시절엔 비슷하게만 생겼어도 쌀밥 본 듯 반가웠나 봅니다. 쌀밥처럼 귀한 대접받던 낙지알은 물론 다른 내장들도 모두 버리지 않고 모아서 기름에 볶아 밥 반찬으로 먹곤 했답니다. 네, 이 표고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낙지와 궁합이 잘 맞는답니다. 표고로 육수를 낸 다음 소갈비를 넣고 푹 우려냅니다. 여기에 낙지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맑게 탕을 끓이는데요. 낙지와 갈비의 만남. 그 시작은 독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달아지만 옛날 구석에는 항뜨고 그럼 하면 여기다 잔낙지 잡아갖고 이거 막 팔라 되녀 마을로. 그때는 막 걸어다니는 것이 일이지. 그러니까 팔러 낙지 잡아갖고 뭐 일할 때 오면 시방 가고 또 더 저물게 오면 그때 가고 내일은 못 본게 죽어본게. 낙지 팔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던 독천장 옆에 큰 우시장이 섰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갈락탕. 낙지는 사라졌어도 이 음식만은 영암권이 어디서나 맛볼 수 있다죠. 아따 진짜 맛있게 잘 익었다. 진짜 맛있게 잘 익었네. 기름기도 누른누른 넣고 아이 맛있겠다. 육지로 변한 바다에는 낙지 대신 고구마가 자리를 잡았답니다. 진짜 맛있겠다. 따끈한 고구마 밥에 다진 낙지를 올리고
양념장에 쓱쓱 비비면 반찬 없이도 한 그릇 뚝딱 비우곤 했답니다. 서도 줄 때는 생각. 풍경도 사는 모습도 달라졌지만 낙지 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요. 자, 한 입 먹어보세요. 옛날에 꿈도 자주 깨져요. 바다에 있을 때 꿈. 지금은 농사지니까 그 꿈이 바다에 있었던 꿈이 굉장히 깨진다니까요. 그 바다에서 그 조업하고 이런 꿈이. 정말 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젊은 날처럼 바다와 갯벌을 누비며 살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흔적조차 남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네, 정말 모든 게 사라져버린 걸까요? 지금은 좀 적게 보이지만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여기가 모두 바다였답니다. 이곳에는 여기 큰 포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게 천몇백 년 됐다고 해요. 백제시대였겠죠. 그때 이제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무역선들이 여기에서 모여들었던 그런 국제 무역 항이기도 했다는데 지금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봐도. 아휴, 이 사방이 전부 무화과 밭입니다. 하늘은 가을 하늘 같은데 이 온도가 이렇게 뜨거우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이게 더위에 웬일이십니까 이게. 시골에는 이래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더운 데나만 나와 있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무화과는 이럴 때 일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영암의 여름은 무화과가 익는 계절.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어 요즘이 가장 바쁜 때랍니다. 그거 태풍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엽순도 따고요. 이렇게 엿순이? 네, 이렇게 나무 옆에 주면 곁순. 네, 곁순. 옆에 곁순을- 있는 순이 아니라 곁순. 네. 네. 근데 더 위에 이게 좀 뭘 저 끼고 있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순을 따면요, 이렇게 하얀 그 액 같은 네. 게 나오거든요. 이게 살에 묻으면은 어. 굉장히 따갑고 아파요. 살이 터져버립니다. 살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 무화과란 것은 벌레가 안 먹잖아요. 일절 대한민국의 벌레가 아무리 강한 벌레도 무화과에는 없어요. 노지에서 자라는 무화과는 8월 중순은 되어야 익는답니다. 이게 여기서 좀 딴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지금 하우스 무화과예요. 하우스 거. 네, 익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무화과. 아유. 이게 진짜 꽃이구만. 예. 그래서 무화과. 이야, 예쁘게 아주 찬꽃이 많이 펴 있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열매의 꽃을 품었으니 맛이야 오죽 달고 부드러울까요? 노화도 막아주고 변비에도 효과 만점이랍니다. 무화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무화과철이 되면은 밥을 안 먹어요. 무화과만 먹고 삽니다.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진짜입니다. 아니 목포에서 온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아니 무화과 이거 조금 살라고 왜 비싼 휘발유 떼고 여기까지 이렇게 옵니까? 이렇게. 목포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냐고 이렇게 밭에서 싱싱한 놈을 사야 된다 이거예요. 달매다가요.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70~80%라고 그래요. 전국에 나가는 게.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기여도가 큰 거예요. 예. 지금은 무화과 하면은 영암이 떠오르지만 무화과 농사를 시작한 건 40여 년이 됐답니다. 바다를 잃고 대신 얻은 귀한 선물이죠. 무화과는 금방 무르기 때문에 수확해서 바로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오래 두고 먹으려면 얇게 썰어서 말려야 한답니다. 수입산은 종자가 틀려가지고 저 열매가 작아요. 저희 우리는 국산 것은 크고 여기 그래서 건조를 통으로는 못해요. 무화과도 동의보감에 그 효능이 기록돼 있는데요. 식욕을 돋우며 각종 질병을 낫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무화과
말린 거 맛 한번 보셔요. 무화과 말린 거 애들 잘 바닥 말랐어요. 봅시다. 무화과를 말리면 단맛이 더 강해지죠. 먹으면 맛있겠다. 맥주를 자기는 달구만. 엄청 달아요. 네. 그러니까 간식이나 술안주로 그만이랍니다. 돈이 된다고 심으라 가더라고 나보다. 그래서 보리를 갈아놨는데 그 밭에다 가서 내가 사비로 파가지고 무화과를 심었어요. 보리밭을 갈아엎고 심은 무화과는 든든한 살림미천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걸로 싸서 삶으면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는 거 모르지. 과일로 먹는 게 대부분이지만 음식 만들 때도 요모조모 쓰임새가 많은데요. 특히 이 무화과 잎은 고기 삶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답니다. 무화과 잎과 줄기에 피신이라는 우윳빛 진액이 들어있는데요. 이 진액이 항산화, 항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랍니다. 잡내를 없애주고 고기 맛이 더 좋아진다는 것은 기본이죠. 무화과를 이파리로 이렇게 고기를 싸면 그냥 삶은 것보다 고기 냄새가 제거되고 무화과의 향기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맛도 더 좋고요. 이맘때가 아니면 구할 수가 없으니 여름에 수육 만들 땐 무화과 잎이 맛을 내는 최고의 요리사라고 합니다. 향긋하고 야들야들한 고기 맛이 절로 술 한 잔을 부른다고 하죠. 뭐지 여기 딱이야. 바로 살아있는 날 잡은 거예요. 우리 딸이. 네, 이번엔 닭 불고기를 만들 거랍니다. 하나 무화과.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단맛을 내기 위해 과일을 넣는 건 요즘 기본이죠. 그중 무화과가 단연 으뜸이랍니다. 뭐가 이라고 단데 안 맞을 거냐고. 안 맛있어. 촌닭이 약간 질기잖아요. 시골에서 키운 닭은 이 무화과 이렇게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맛도 좋고 그래요. 부드럽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조금만 오래 지나면 고기가 없어져 버려. 한마디로 고기가 다 녹아버려. 그 정도니까 이거 바로 해 먹을 수 있어요. 불고기 양념에 무화과 한두 개를 넣고 버무리면 오래 재워둘 필요 없이 바로 익혀 먹어도 좋답니다. 무화과에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 고기가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소화도 잘 된다는데요. 무화과의 힘이 참 대단하죠. 고생은 말도 못하게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저도 손님을 다 벗겨줘요. 그 찐! 무화과밭에 일하니까 그 찐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손님 막 불러 벗겨져요. 좋겠어. 장갑 찌고 고무장갑 찌고 속에다 면장갑 찌고 이렇게 해도요. 손님 이제 나섰어. 손바닥이 수십 번 벗겨지고 세산이 돋는 동안 무화과는 더 달고 맛있어졌을 겁니다. 왔다 여기 닭고기란가? 그래도 그 무화과 덕에 살림도 늘고 남들은 맛보기 힘든 귀한 별미도 맛보고서 합니다. 이거 가슴살. 이거 갖고 이렇게 하죠. 네, 닭가슴살로만. 예. 여기서 삶아놓으면 퍽퍽하게 누가 안 먹은 게 이거 육회로 먹은 거 있더라고. 금방 잡은 닭의 가슴살로 육회를 만들어 먹는답니다. 다른 양념은 필요 없고 무화과를 생가슴살에 살살 버무려 기름장만 찍어 먹습니다. 이게 저것이요. 언니 우리 복분자 한 잔 먹고 먹으면 안 돼? 여름이면 끼니 챙겨 먹기도 힘들 만큼 바쁘지만 그래도 이 맛의 뜨거움을 견디며 사는가 봅니다. 그렇죠. 무지하게 배웠. 무화과를 안 해서 돈이 없을 때는 안 하지. 못 했지. 무화과 농사 지고 돈 좀 번게 이제 이러고. 혹독한 여름볕에 달콤하게 익어가는 무화과처럼 땀 흘려 보낸 누군가의 고단한 시간들이 우리 밥상을
더 기운나게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지요. 네, 이 여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작은 그늘 하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이 월출산이요, 주변을 항해하던 배들에게는 등대와 같았답니다. 햇볕을 받아서 반짝이는 월출산 바위를 보고 그냥 길을 찾은 거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 몸과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월출산이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